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야기 하루하루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놓친 이야기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오늘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를 모시고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추미애 관련 이슈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듣고 싶은 방송 대현TV 진행자이면서 전 조선일보 출신 기자입니다. 김대현 인사드립니다. 네, 아유 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작년 조국 사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추세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딱 1년 만이에요. 작년 8월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네. 막 단독 기사가 엄청 나왔고 또 올해는 또 8월에 그러니까 좀 악몽의 8월이 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에는 8월만 되면 문제가 계속 터지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그게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빠가 미안하다 혹은 뭐 엄마가 미안하다 이런 이 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깊숙이 남긴 사건, 그 자녀를 위해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썼던 그 사건. 근데 지금 이게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9월달 이 한 달 내내 추 장관의 그 아들 병역 특혜 의혹 관련된 이 사건은 그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조국 장관 사건과는 매우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조 장관도 예전에 법무부에 있을 때 법무부 청사에다가 이 지지자들이 강렬 지지자들이 뭐 꽃을 보내고 뭐 지지한다 어쩐다 했었다는데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에게 내가 추미애다 뭐 이런 식의 글귀를 달아서 꽃을 보낸다는데 이분들 참 그분들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재미난 뉴스가 났어요. 후원금 관련돼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 딸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이야기,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2017년 1월 달이면 당대표 시절입니다. 당대표는 이제 공식 행사가 많고 1월 3일 날 이날 이제 연초에는 보통 그 신정이 지나고 나서 군부대나 이런 데 가서 현장 시찰을 하면서 부대 군인들을 좀 이렇게 취업해 주고 독려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마침 2017년 1월 3일 추미애 당시 당대표도 이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장병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독려를 좀 해줬는데 그런데 이날 마침 때마침 추 장관 아들의 이 논산훈련소 전반기 교육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퇴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조수진 의원이 이걸 한번 들여다본 모양입니다. 그러면 후원금 내역을 여기서 가서 지출하는 게 없을까 해서 뒤져봤더니 마침 나오네요. 아니 경기도 파주에 있어야 할 추미애가 충남 논산에서 카드를 쓴 내역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후원금으로 쓴 건데 후원금의 신고는 뭐 의원 간담회, 무슨 간담회 명칭으로 신고를 해놓고 본인은 있지도 않으면서 여기서 돈을 썼다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5만 원 그리고 논산훈련소 인근 고깃집에서 또 십수만 원을 썼다. 자, 그러면 이 카드는 그럼 누가 썼는가? 그러니까요. 정치인에게 모여지는 후원금은 물론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과 지역의 유권자들이 정치를 잘 하라고 주는 돈인데 이 돈을 자신의 가족을 챙기는 데 썼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불법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본인이 가지 않고 제3자 뭐 예를 들면 보좌관이 가서 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불법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공직선거법상 이렇게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러면 징역 3년 벌금 600만 원에 처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의 이 후원금 사용을 했던 또 과거가 있죠. 전철이 있죠. 2014년이었습니다. 큰딸이 이태원에다가 양식당을 냈습니다. 미트볼 전문점이라고 하는 양식당을 냈는데 여기서 또 수백만 원을 긁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 내역을 보면 다 간담회입니다. 뭐 기자 간담회, 의원 간담회, 무슨 간담회. 자, 이 아들 훈련소 퇴소식에 본인이 분명 가지 못했다는 것은 시 공간적으로 충분히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사용했으며 그러면 과거에 따님 가게에서도 따님 그 식당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거짓으로 사용을 하고 내역을 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의 경우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5년까지니까 자, 그렇다면 징역 3년 최소 벌금 600만 원. 네.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유죄 판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유죄 판결은 추후의 문제고 국민이 정치자라라고 낸 후원금을 이렇게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할 거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도덕적인 불감증 그리고 정치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국민과 지역 유권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행복, 내 가족의 뭐 안위, 뭐 내 가족의 편의 예,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정치 생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죠. 그러면 이런 사고를 이런 아주 지극히 이 개인적인 사고 사실은 타인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자리 그래서 그 유권자들이 권한을 부여해 준 것인데 그걸 함부로 자신의 가족의 편의를 위해서 일했다면 이거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런 과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 그게 그 5선을 한 또 당대표를 지낸 이런 유력 정치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었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일이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자, 국방부가 요즘 별명이 하나 생겼어요. 추방부라는. 추방부. 누구를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추미애를 추종한다고 해서 국방부가 아니라 추방부.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또 별명이 생길 정도로 그랬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자,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던 국방부 중에 현재의 국방부는 그 가장 정권에 순응하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특히 이제 국방에 관한 사안 또 정권의 입맛에 국방의 어떤 중요한 사안들 이런 것이 아니라 정권에 맞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 이 사건은 사실 국방의 본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을 뭐 가늠하는 그런 굵직한 사안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국방부가 추방부라는 말을 듣기 전에 자신들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 정말 군인 정신을 담아서 명명백백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거는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매우 이례적이거나 흔치 않은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추 장관을 엄호하는데 엄호 사격하는데 지금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23일간 장기 휴가를 간 점 그 휴가와 관련된 서류가 절차가 미비한 점 휴가 연장을 전화로 한 점 자, 추 장관의 보좌관이 이 사안을 위해서 전화를 걸고 또 누군가는 제3의 인물은 국방부 민원실에 또 전화를 넣었습니다. 자, 당시 부대에 함께했던 근무했던 사병 그리고 장교들마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그저 눈을 가린 채 청와대와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추 장관 측만 엄호한다. 검찰 수사에는 또 미온적이에요. 국방부가. 뭐 그거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 동부지검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이유도 뭡니까? 국방부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안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 추미애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국방부 추방부죠. 추방부. 자, 제가 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좀 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정권에 충성하고 개인을 보호하기에 앞서서 군의 기강, 국방 전체, 이 전체가 만약 이 사건으로 어떻게 망가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틀에서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면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방부의 수장으로서 적임자가 아니죠. 또 하나 지금 검찰이 등 떠밀려서 억지로 이제 수사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국방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볼 때 국방부의 당시에 이 업무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모조리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 되면 영장이라도 발부를 해야죠. 그래서 진실을 가려야죠. 왜? 국방부가 추미애 장관 관련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 엄호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진실을 가리거나 혹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영장을 발부하죠. 네. 네. 자, 특히 이 휴대폰, 네. 컴퓨터, 네. 이런 거는 빨리빨리 조금 압수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검찰도 제가 보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네.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 조직이 사는 길이 무엇인가. 어쩌면 순간적으로는 정권에 기대서 좀 좋은 보직도 받고 뭐 네. 이른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간입니다. 네. 검찰 조직은 계속 유지돼야 하는 조직이니까 한번 추락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그런 점에서 검사들도 좀 총기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의 이 부장검사가 근데 카투사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저희가 그나마 일말의 좀 희망이랄까요? 이런 걸 좀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 형사 1부장, 동부지검의 형사 1부장 김덕곤 부장이라고 있는데 네. 연수원 31기입니다만 지금 이 수사팀에서 유일하게 카투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자, 만약에 카투사를 나왔다면 그러면 이분은 카투사의 부대 근무 환경 또 휴가 관련된 이런 행정 업무 처리 문제 네.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분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죠. 네. 네, 이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카투사는 원래 편한 군대인데 뭐 그걸 군대라고 할 수 있냐는 이렇게 이제 깔봤는데 네. 자, 이런 말까지 들었던 카투사 출신이시라면 그러면 이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좀 수사해야 한다. 위에서 이제 윗선에서 압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지검장은 또 추미애 장관하고 좀 가까운 뭐 그런 사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진짜 검사, 네. 진짜 칼을 휘두를 줄 아는 검사 그런 검사가 되려면 어느 한순간 발끈해서 여기만 압수수색하고 나머지는 다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면밀하게 진짜 검객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네. 일단 우려와 기대가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공존할 수 있죠. 네. 잘 아니까 이거를 무마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또 잘 아니까 열심히 하면 아주 세세하게 잘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이제 이 추미애 아들 관련된 사건은 너무나 첨예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됐기 때문에 이 검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고 명징하는 이 자세로 임해야지만 자신이 향후에 검찰 조직 내에서 더 나은 보직으로 또 승진도 하면서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권은 유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민은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김덕권 부장검사가 카투사 출신의 카투사의 명예도 살리고 그리고 검찰의 위신도 살리면서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의 이 불법 사실을 엄단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저도 기대하지만 아마 모든 국민들이 다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호위무사가 되게 많아요. 뭐 엉성한 호위무사들 많죠. 근데 심지어 뭐 군대도 안 갔다 온 분들이 호위무사라고. 도대체 민주당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추미애로 대표되는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미애가 지금 빠졌을 경우에는 그러면 추미애가 장악해 놓은 그 조직들이 다 균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숨죽이고 지금 발톱을 감추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준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 그리고 그 이듬해에 있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검찰을 핸들링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민주당에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를 지키는 것이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고 검찰을 장악하는 것이 향후에 있을 선거에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헛발질까지 해대면서 추 장관을 지금 엄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좀 강하게 엄호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 반감 혹은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인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켰고 국민의힘이
공격을 제대로 못하고 국민의힘도 약간 좌충우돌 하는 사이에 민주당이 어쩌면 이 사안을 벗어날 수 있는 찬스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 왜? 헛발질을 하면서. 아니 무슨 안중근 의사에 비유한다거나 또 무슨 쿠데타 세력이 와서 무슨 공작을 한다거나 아니 진짜 무슨 소설도 이런 소설을 씁니까? 정말 창의력이 뛰어나신 분들인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네. 창의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뭐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자, 축구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1명이 팀 플레이를 합니다. 그 최전방에 공격수가 있고 그다음에 백이 있고 그다음 수비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 키퍼가 있죠. 키퍼가 있는데 자, 그런데 공격을 할 때 이 11명의 모든 선수가 다 내가 공격수네 하면서 자기 잘난 이런 심산으로 다 공격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방어를 못해서 역습 한 방에 골을 먹고 맙니다. 제가 이 국민의힘 이번에 그 추미애 아들 의혹 사건을 다루는 이 과정을 보면서 11명의 이 선수가 모두 공격수를 자임하고 달려드는 이런 현상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팀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내에서 질의하고 또 원외에서 계속 데이터를 백업하고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강력한 스피치를 날리고 스피커가 필요하고 이 논리 정연하고 팩트에 기반하고 그리고 좀 나이스한 스피커가 하는 게 아무래도 국민들의 마음과 심금을 올리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진영이 짜지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골만 넣겠다고 덤벼드니까 골도 못 넣고 역습을 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한 심리로 국민들이 이 상황을 지금 4일 동안 진행됐던 대정부 질문을 지켜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영표 뭐 이런 분들 뭐 쿠데타 언급하고 또 박성준 의원 민주당의 이런 분들 JTBC 아나운서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 논평을 하면서 무슨 안중근 의사와 추 장관 아들을 비유하면서 몰매를 맞았죠. 그 좀 이 논평을 박성준 의원이 직접 썼다 그러면 이분 좀 상식이 좀 부족한 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민주당의 소위 엑스맨들 그 덕분에 국민의힘이 역공을 당하지 않고 그나마 지금 이 대정부 질문을 잘 마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여러분 히딩크 같은 감독이 필요합니다. 팀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팀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그 히딩크 감독 같은 명감독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용병술이 참 중요한 시기인데 매우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 같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한테 그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면박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만약에 면박을 당할 정도, 면박에 대해서 대꾸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어설프게 공격하기보다는 최전방 공격수를 하나 세우는 게 원톱을 하든 쓰리톱을 하든 이렇게 세워서 팀 플레이를 했던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미애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추미애가 물러나냐 안 물러나냐의 문제가 아닌 게 됐어요. 지금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정권이 추미애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조국 때는 점점 뭐 아니다 모르겠다 하면서 넘어갔고 언론이 함께 동조해서 그나마 버텼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국과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 여러분들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하시려면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회색 검지를 파랗게 바꿔주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하신 김대현 기자님께서 운영하시는 대현TV도 많은 구독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빌려주세요. 이거 저도 좀 하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 한 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